네, 이어서 PP 둠 스킬 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썼던 데칼 액터를 변형을 한 건데요.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요 액티브 데칼은 지울 거고, 스타트 이벤트를 불러와서 쓸 거고요. 그리고 뷰포트의 데칼과 우리 이제 실린더 이펙트가 있는데, 여기에 시작점에 올라가는 이펙트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한 내용 이펙트 위치에 가서 웨이브업, 네, 요 내용을 넣어줄게요. 컴포넌트 추가 파티클 시스템 밑에 추가되고 뷰포트 가서 네, 잘 나오고 있고요. 이미트 리셋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파티클에서 재시작을 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리콰이드에서 우리가 듀레이션 1 그리고 루프가 아니라 한 번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네, 나오고 있고, 요 내용을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될 게, 오토 액티베이트가 돼 있으면 이 액트가 어떤 순간에 등장을 할지 모르는데 이미 액티베이트가 되고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오토 액티베이트를 끄고 액티베이트를 우리가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끄고 난 다음에 스타트하고 이 파티클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액티베이트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데칼을 이제 스타트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전에 했던 방법은 캐릭터 블루프린트에다가 직접 데칼을 여기다가 노드를 꾸며줬죠.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줬는데, 이제 이건 이펙트 액트에서 한번 이 데칼을 캐릭터에다가 붙이는 내용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get 플레이어 캐릭터 불러와서 attach to actor, 네, 액터에다가 어태치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겟을 페렌츠 액터에 넣고, 타겟은 이 액터 자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셀프로 놔두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폼 룰들을 다 keep 월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월드에서 이 캐릭터 좌표 축을 따라가지 않고, 로컬 좌표 축을 따라가지 않고 월드 좌표를 따라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핀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 밑에 우리가 가져왔던 이 타임라인 값들은 두 개로 분류해서 알파벳 S를 눌러서 왼쪽 버튼 누르면 시퀀스가 나옵니다. 시퀀스로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이건 시간 개념은 아니고요. 먼저 시퀀스 0번 실행한 다음에 1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이 시간이 간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요 액터를 플레이어 캐릭터에 붙여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데칼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파라미터를 타임라인으로 꾸며줬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얘를 우리 애니메이션 둠 몽타주, 네, 이 시작되는 둠 몽타주에다가 기존에 있던 내용 파티클은 지우고, 이거 세이브 버튼 놔두셔야 콤보가 이어집니다. 자, 오른쪽 버튼 노티파이 추가, 이펙트 액터 넣어주고, 요 둠 스킬 업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줬고요.
해보면 네, 잘 나오고 있죠. 이펙트와 파티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스타트하고 루핑이 되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콤보 액션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내려 찍는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블루프린트도 두 개를 나눈 거고요. 요걸 가지고 자,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에 가서 이렇게 콤보를 엔드니까 이거는 둠 몽타주가 시작되는 거고 둠 엔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콤보를 1번과 2번에 설치를 해주고 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자,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라지는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누르면 이렇게 찍습니다.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둠 스킬 업에서 캐릭터를 직접 사라지게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 방법에서는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죠. 이게 캐릭터 블루프린트의 모든 스킬을 다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이렇게 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방법보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더 알맞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메쉬를 겟 메쉬를 합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 캐릭터의 부모 클래스 이 블루프린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다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쉬를 불러오고요. 그 메쉬를 요 메쉬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액터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간 게 다만 이제 비주얼을 위한 것들이라면 실제로 올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메쉬 같은 걸 올리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합니다. 액터 자체를 사라지게 하면 다른 것들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효과를 위한 사라짐은 메쉬를 사라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메쉬를 셋 비지빌리티를 체크를 하면 나타나고 체크를 안 하면은 비지빌리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지 말고 딜레이를 살짝 주겠습니다. 0.1초 정도. 그러니까 이 이펙트 액터 스킬이 스타트가 되고 0.1초 후에 그 캐릭터의 메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컴파일하고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사라졌죠? 다시 짠. 그런데 데칼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사라졌고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캐릭터가 다시 나타나는 것 먼저 해볼게요. 다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둠 스킬 다운이 됐을 때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get 플레이어 캐릭터에서 메쉬를 가져와서 get 메쉬를 하고, 마찬가지로 비지빌리티를 셋을 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 실행핀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지금 여기 잠깐 살펴보면 파티클 플레이 파티클이 되는 내용이 지금 오토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습관을 항상 오토 액티베이트가 되면 이게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액티베이트는 항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캣 해서 요거를 이렇게 액티베이트 시켜줍니다. 됐고요. 컴파일.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해보면 사라지고 찍었을 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데칼이 남아있으니까 데칼을 삭제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 데칼을 삭제하는 타이밍이
이게 결국엔 이 스킬 업에서 데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 업이 데카를 생성을 하는데 이 데카를 삭제를 하려면 스킬 업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이 스킬 업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 데카를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리고 찍었을 때 없어져야 되니까 둠 스킬 다운에서 삭제하면 되겠죠. 근데 둠 스킬 다운에서 이 둠 스킬 업을 삭제하라는 명령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통신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블루프린트 통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벤트 디스패처라고 보시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벤트 디스패처를 어떤 장소에 만들고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어떤 바인딩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노드를 묶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불러와서 그 시점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주 쓸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블루프린트 통신 간에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 중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트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위터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팔로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녀석에게 팔로우를 시켰는데 그 트위터에서 새로운 알림이 글이 올라가면 저한테 알림이 오죠. 그리고 그 알림을 누르면 새로운 글로 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장치를 미리 해놓고 그 시점이 오면 내가 어떤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전혀 다른 블루프린트라고 해도 그 이벤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활용을 할 건데요. 우리 이제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보면 좌측 하단에 보면 이벤트 디스패처가 어태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오기 쉽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둠 스킬 다운에 둠 스킬 업을 없애라고 이제 세팅을 할 거죠. 둠 스킬 다운 시점을 사용해도 되고 좀 달리 방법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설정하는 것보다 이벤트 디스패처가 있는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자체에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올라가는 어택 카운트 그 다음에 내려 찍는 어택 카운트에다가 요거를 드래그해서 호출을 하겠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 호출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트위터에서 알림을 받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호출을 할 거냐 그거를 여기 스킬업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스킬업에다가 방법을 바꿔서 이 스킬업에다가 이 이벤트 디스패처를 이렇게 창을 작게 하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할당을 합니다. 할당. 그러면 이벤트 생성과 바인딩이 같이 돼요. 이 커스텀 이벤트랑 바인딩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 두 개가 같이 생성이 돼요. 이게 좀 편하거든요.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어태킹 이벤트 이름은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바인딩이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건지 여기서 이제 노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거냐면 여기서 get player 캐릭터에 캐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벤트 바인딩이 타겟이
요 놈이 이벤트 디스패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디스패처 가지고 있는 놈을 타깃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트를 합니다. 캐스트 우리 기디언 캐릭터,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형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블루프린트 이제 캐스트 형변환에서는, 그러니까 캐스트는 이것도 블루프린트 통신 중 하나인데, 어떤 곳에서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어떤 건지 받아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겟 플레이어 캐릭터는 아주 대표적인 그냥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쓰고 있는지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와서 그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캐스트 받아온 것을 타겟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핀 캐스트 페일드 말고 캐스트 석세스 위에 실행핀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캐스트 실패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타이밍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내려올 때 데칼이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 액터 자체, 이 둠 스킬 업을 디스토리 액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에 내려오는 스킬이 됐을 때, 이 어태킹이라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호출을 해주고, 그 이벤트 디스패처 바인딩은 이렇게 그 시점이 됐을 때 예놈을 삭제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고, 네, 올라가고, 네, 찍을 때 지금 데칼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자, 네, 지금 블러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모드에서 카메라를 가져와서 X축으로 맞춰줘야겠네요. 뒤로 빼고 회전 마이너스 45도로 할까요? 네, 45도로 정도 해주고, 트랜스폼을 로컬 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빼겠습니다. 네, 가운데가 오게 대충 맞춰주고요. 필드 오브 뷰가 90인데 한 70 정도로 하고 뒤로 더 빼겠습니다. 멀리서 보게. 그리고 이 선택된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를 하고 이거 지우고요. 오른쪽 버튼 레퍼런트 생성, 오른쪽 버튼 또 해서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빼서 블렌드를 적어보시면 set view target view with blend가 나오죠. 이게 이제 카메라를 뭘로 볼지 정의를 한 건데, 타깃은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로 하고, 뉴 타깃에다가 우리가 새로 캐릭터 카메라가 아닌 우리가 설정한 카메라로 보게 하고요. 아까 괜히 지웠네요. begin 플레이 이벤트를 시작과 동시에 이 카메라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이 에디터 창에서 플레이를 하면 에디터 창 모드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고요. 그쵸? 자, 네, 위치 선점하고 그 영역만큼 때리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컨트롤도 조금 다르고 블러의 위치가 살짝 달라집니다. 이 에디터 창에서 하면.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블러는 이제 로컬 좌표 지정이 이제 가능한데 전체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게임 모드나 별도 창 모드로. 에디터 창 환경은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블루프린트에서 플레이를 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줬던 블러 위치를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찍어보면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에디터 플레이 창에서 하면은 그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F12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 블러 위치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설정한 위치. 그래서 블러 위치가 멀면 멀수록, 그리고 카메라 그 에디터 플레이 화면에서 하면 할수록 그 위치가 어긋나는 거는 그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질에서 뷰포트, 그러니까 스크린 좌표를 얻어오는 게 비율이 맞으면 맞을수록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 뷰에서 확인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레벨에 이제 카메라까지 설정을 했고요. 플레이 테스트를 해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니까 카메라 쉐이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끊고 한번 해볼게요. 끊고 하면은 우리 원래 카메라로 나오겠죠. 이걸 끊지 말고 실행핀을 끊어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 카메라 쉐이크를 보세요. 네. 카메라 쉐이크가 느껴지나요? 카메라 쉐이크. 네. 지금 카메라 쉐이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몽타주 가보면은 이제 찍을 때 둠 엔드 몽타주가 우리가 이제 레벨 스타트 몽타주를 카피를 해서 쓴 건데, 거기 보면 몽타주가 애니메이션들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여기 맨 위에 몽타주 트랙에서 SN 열기. 그러면 이게 레벨 스타트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레벨 스타트에서 캠쉐이크를 보면은 캠쉐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메라 뷰를 레벨에서 설정한 건 안 나오고, 원래 이제 캐릭터 카메라에서 나온 이유는 캐릭터 카메라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캠쉐이크의 인 레디우스, 아웃 레디우스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1000만큼만 그 캠쉐이크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요 카메라는 1000을 벗어나는 거죠, 범위를. 그래서 요거를 많이 줍니다. 많이 줄까요? 10,000 정도로. 그리고 다시 블루프린트로, 레벨 블루프린트로 열기를 들어가서 이 핀을 연결해서 네. 보시면 네, 카메라 쉐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 쉐이크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어떤 저기 알 수 없는 끝판왕 보스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에 카메라 쉐이크가 있다고 치면 계속 시작점인 플레이가 시작점인 부분에서 카메라 쉐이크가 시작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네, 캐릭터 입장에서는 넓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 꾸며준 내용, 여기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블루프린트에 직접 둠 스킬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꾸며줬는데, 여기서는 몽타주만 설정을 해주고 그 두 가지 내용을 블루프린트 업과 다운으로 나눈 다음에 다운에서 이제 업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업 부분에 해당되는 끝날 지점을 우리가 어태킹을, 이벤트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끝날 부분을 설정하셨고, 다운에서는 그 파이어 인포스, 그러니까 레디어스 포스를 줘서 우리 강체들을 실제로 밀어나게도 했고요. 그러니까 효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데칼이 있고, 메시 이펙트가 있고, 파티클로 넣어봤고, 그리고 실제로 강체를 밀어내는 레디얼 포스 힘까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 이벤트 디스패처도 사용을 했죠.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둠 스킬 업에서 사용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캐릭터를 사라지게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방법은 캐릭터를 막 위로 올리고 했죠. 그래서 캐릭터가 사라지거나 캐릭터 좌표가 이동되는 내용은 스킬을 이제 위에 만든 기능적인 역할인데, 이 부분은 이펙터가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펙트 영역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영역이겠죠. 기획자나. 그리고 이제 레벨,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거는 레벨 그 카메라를 설정을 했을 때, 레벨 카메라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게임 뷰에서는 보통 고정 뷰라고 치면 이제 자유 뷰는 상관없어요. 이게 카메라가 자유로운 건 상관없고, 고정 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테스트를 이제 로컬 블럭이 이 로컬이기 때문에 위치가 우리가 살짝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조금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 창에서 절대 플레이 테스트를 하지 말고 이 새 에디터 창이나 네, 그리고 전체 화면 모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게임 모드가 됐을 때는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 에디터 모드에서 작동을 할 때는 위치가 살짝 밀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주의사항이고요.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펙트 벡터를 나눠서 애니메이션도 나눠져 있는 부분을 나눠서 시작점과 끝점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둠 스킬을 만들어 봤고요. 블러도 우리가 이제 커스텀 노드 재질을 써가지고 블러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블러고요. 커스텀 노드에서 블러를 포스트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어떤 좌표, 그러니까 화면 좌표를 구해서 그 화면 좌표에 있는 위치, 캐릭터가 있는 위치를 구해서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위치를 선정해서 블러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고요. 아까 테스트 할 때 그 두 가지만 주의를 하셔서 이펙트 영역이 아닌 거, 그리고 레벨 카메라든 어디든 전체 화면과 게임 플레이 모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